안녕하세요. 이슈월드TV입니다. 오늘은 올바른 투자 습관부터 갖추고 투자하자라는 주제로 주식 투자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고. 올바른 투자 습관이 없다면 투자하는 족족 모든 자산을 날릴 수 있습니다. 제 방송은 특정 종목을 추천하는 방송이 아니오니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장세가 좋으면 주식 투자할래? 장세가 나쁠 때도 연습 공부를 해야만 한다. 제 주변 지인들 보통 보면 전 장세가 좋을 때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 장세가 언제 좋아지죠? 언제 좋아질까요? 30년 동안 장세가 좋아졌던 적이 몇 번 없었습니다. 그렇죠? 2017년도엔 장세가 좀 좋았는데 실제로 2017년도에 수익을 내려고 했다면은 2017년이나 2016년 말하고 2017년 초에 매수를 했었어야지. 그래도 4월, 6월달 이전에 매수를 해두셨어야지 수익이 나는데 개미들이 가장 많은 투자를 했던 시기는 2017년 하반기입니다. 하반기에 10월달 그때부터 폭락을 했죠.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해서 2018년 1월부터 폭락을 했는데 그때부터 들어간 사람들이 훨씬 많다. 왜 그럴까요? 장세가 좋아지면 주식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장세가 언제부터 좋아지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 주식시장 떠났기 때문에. 떠났다가 주가가 폭등을 하기 시작하면 온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이 폭락했을 때 사는 사람보다는 폭등하고 있으면 사러 들어가서 결국엔 물린다. 이게 개미들이 반복된 행태예요. 그 행태가 왜 나오냐? 장세가 나쁠 때도 연습 공부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그걸 손을 놔버린 상태에서 떠나기 때문입니다. 장세가 좋고 나쁘면 결정하는 것은 본인이 신이 아닌데 신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장세가 나쁜 시점도 알고 피부로 느껴봐야 그 장세마다 대응할 수 있는 실력과 심리를 기를 수 있는데 중도 하차 후에 주가가 오를 듯 하면 다시 주식 투자를 하다가 주가가 또 깨지면 마이너스 손절하고 나가버립니다. 이젠 절대로 주식 투자 안 한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죠. 이분들은 공짜는 운을 바라는 사람들. 그냥 로또를 하시는 게 분명할 수 있어요.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특정한 재료 사건이다. 이게 맞는 이야기도 한데 이게 폭락할 때 보면 이거 진짜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상승을 결정하는 건 이게 아닐 수가 있어요. 하락할 때는 이게 정말 잘 맞아떨어집니다. 상승할 때는 이게 잘 안 맞아요. 종목에 집착하지 말 것. 종목에 집착하다 보면 이 재료가 있어서 무조건 갈 거다. 저는 이건 종목 집착하는 흐름대로 해라. 주가가 밀리면 손절이나 부분 손절 아니면 50% 손절 후에 대응을 하든가 어느 정도까지 밀릴 때 난 전량 다 던지고 나오겠다. 차라리 다른 게 하는 게 낫다. 이번 종목은 실패작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목 집착하는 거죠. 종목에 집착하면 안 돼. 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대외적 사건입니다. 대외적 사건. 전체 시장, 전체 정시 시장. 한국의 정시는 어디가 지배를 합니까? 미국 정시죠. 미국 정시, 해외 정시입니다. 이걸 좀 설명을 해야 되겠네. 미국 정시. 자, 한국 정시가 여기 있으면 이 위에 아시아 정시에 어떤 중국 이런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위에 유럽도 있고 미국 정시도 있고 유럽은 크게 상관없지만 하락할 때는 상관이 있어요. 얘네들이 주가가 하락할 때 상승할 때는 우리 한국 주식이 얘들이 좋아진다 해가지고 플러스가 크게 되냐? 잘 없어요. 한국 정시는 희한하게 악재의 반응이 아주 큰 시장입니다. 전 세계 최고예요. 전 세계 꼴찌죠. 한국 정시가 꼴찌인 이유가 악재 반응하는 속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 무시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미국 트럼프가 무슨 트럼프야 말 한마디 하면 한국 정시 폭락합니다. 그런 거를 무시하시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잘못하면 안 된다. 차라리 주식 투자를 하지 말고 공부만 하고 있는 게 낫다. 100만원, 200만원 갖고만 연습을 하면서 이런 트럼프가 무슨 말을 했더니 한국 정시 전체가 얼마나 까이더라, 내 종목이 얼마나 마이너스 가더라, 이런 걸 관찰하시는 게 좋다. 당분간 1, 2년 동안은 충분히 하루에 2시간씩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 공부도 안 하시고 나는 무조건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천재도 아니고 주식 천재도 아니고 자기는 자기 자신을 너무 믿고 주식 투자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특정 사건이 전체냐 부분이냐에 따라서 종합지수와 내 종목이 영향준다. 단기 자금, 장기 자금에 따라서 매수, 매도, 손절, 추가 매수 계획. 자, 단기 자금인데 장기 투자처럼 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는 이게 제일 좀 답답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거 한 페이지 만들어야 되겠네요. 이 부분에서, 자, 제가 정말 투자 자금에 따라서 이게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관리를 다르게 해야 돼요. 어떤 얘기냐면 단기 투자 자금 갖고 장기 투자, 자, 단기 투자 자금인데 장기 투자로 투자하듯이 운용하는 형태. 이게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이 진짜 바보 멍충이다. 이건 바보 멍충이에요. 이분들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개미들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이걸 하고 있어요. 단기 투자하러 들어와서 단타를 하러 들어와놓고는 주가가 밀리면 팔지를 않는다. 2% 그날 2%에서 뭐 7% 정도 올랐는데 그 다음날은 상한가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안 팔고 있다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30%, 40% 가서 손절하게 돼. 그 상장 폐지 가면 98% 사라진 상태에서 상장 폐지까지 가더라고. 그냥 거의 무조건 다 들고 있는다. 수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팔고 있다가 마이너스 40% 이상 가면 매도. 이게 무슨 주식 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와, 이건 정말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이건 바보 멍충입니다. 이거는 정말 바보 멍충이에요. 바보 멍충이 빨간색이에요. 진짜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단기 투자잖아. 근데 나는 장기 투자하려고요. 그럼 장기 투자 종목이 아닌데 장기 투자를 하려고 하면 장기 투자 종목 갖고 해야 됩니다. 단기 투자는 종목하고 상관이 별로 없는데 뭐 호재가 있으면 그 당일 호재나 뭐 며칠 내 호재 같은 게 터지는 상황을 보고 주가 오르는 상황을 보고 매수를 하면 되죠. 어떤 기술적인 요인이 있어요. 단기 투자는 그런 거 보고 들어갔으면 수익이 났으면 2%든 3% 수익 났으면 팔고 나와야 되는데 안 팔아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40% 한다. 그러면 매도한다. 이거는 정말 이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 이거는 정말 반성해야 됩니다. 바보 멍충이들이에요. 바보 멍충이가 한국의 한 70% 이상인 것 같아요. 한국인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된 투자를 하는 것이다. 계획된 투자를 안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보 멍충이. 그러니까 자, 가장 중요한 것은 계획된 투자를 하는 것이다. 이거 다시 한번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뭘 볼까? 후성 같은 거, 최근에 보면 후성이라는 종목을 보면, 자, 봅시다. 후성이라는 종목이 단타, 여기 보시면 상한 갔어요. 상한 갔어. 제 지인 중에도 제가 여기서, 이거 매도하셔야 되겠다. 여기서 연화를 매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물리셔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이게 돌파가 나와서 이날은 안 팔고 있다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들고 있어 보세요. 상한가 먹고 여기까지 가다가 더 기다렸는데 무슨 호재 뉴스를 보면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여기서 매도를 나갔는데 시간 낭비죠. 이거 들고 있는 게. 그럼 일단 매도했어요. 매도했는데 수익이 좀 많이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 어떤 분은 여기서 사서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데 모니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사서 들고 있다.
근데 들고 있는 게 돈을 벌려고 들고 있는 건지 이 종목에 투자를 하려고 들고 있냐 내가 여쭤봐서 왜 들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이때 수익이 났잖아요. 이 종목을 여기서 산 이유하고 여기서 팔지 않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그 뭐 삼성 그 반도체 불화수소 이쪽에 뭐 테스트도 하고 좋아질 것 같았어요. 좋아질 것 같으면 여기서 사지. 뉴스가 처음에 발생했을 때 왜 여기서 가서 사냐. 그리고 주가가 밀리면 수익 실현 위에 수익이 발생해서 한 10% 이상 올라갔는데 그럼 4% 정도에서 5% 정도 수익 자동 매매를 해놓고 일하고 있으면 되는데 왜 안 하고 있느냐. 그냥 상한 거 할 것 같아서. 그리고 밑으로 막 빠지는데도 한 번도 자동 뭐 손절도 안 하고 본전가에서 던지지도 않고 2만 원 까여도 팔지 않고 있다가 요렇게 딱 올라갔죠. 그러면 본전가가 아니죠. 본전가가 아니니까 또 안 팝니다. 그러니까지 내려오니까 여기서 손절합니다. 그 뒤로는 저도 모르겠다고 했는데 손절했다고 해요. 이게 마이너스 한 20% 가서 손절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러시는 걸까? 그러니까 손을 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는데 손을 대려고 그러면 뭐 이런 데서 손을 대더라도 부담해서 추가해서 하던가. 무슨 특징은 시그널도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종목이. 여기서는 시그널이 나왔죠. 여기서는 이렇게 N자 파동 이런 데서 시그널이 나왔어요. 시그널 매매를 할 거면은 이런 데서 하고 여기서 했으면은 이날 팔아야 돼요. 그쵸? 이날 팔아야지. 아니 다음날 이날 팔았어야지. 본전가에서 분할 매도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안 하시고 그냥 계획이 있어야 돼. 계획이. 이 포인트는 뭐예요?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 마이너스 가면 그냥 파는 거야. 올라가면 그냥 기다리는 거. 올라갔더니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번에 상한가가 줄어요. 이날 또 계속 기다리는 게 상한가 찍고 그 다음날 또 다른 게 급등하면 그날 팔겠다. 이게 자기 목적이었잖아. 이게 계획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밑으로 까질 계획은 없나? 저는 항상 4가지 계획을 둡니다. 4가지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은 4가지 패턴. 밑으로 하가 갈 수도 있고 상하가 갈 수도 있는 이게 모든 게 다 포함된 4가지 패턴을 계획에 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4가지 패턴에 대한 계획을 무조건 다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건 없이 한 가지만 하고 무조건 오르면은 나는 한 100% 오르면 판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밑으로 내려가는 건 왜 생각 못하지? 저는 이게 참 제일 답답한 것 같아요. 초보자들이 실패하는 주요 원인은 무계획적이고 흔들리고 계획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고 장기 투자자들이 성공하는 이유는 장시간 동안 관찰하고 기록하여 차트가 무너질 때는 부분 매도를 하든가 한참 있다가 어떤 특정한 시간이 나오면 추가 매수를 해서 그걸 따라가는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이깁니다. 이기는 게임을 해요. 그 운도로.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장기적으로 볼 것이냐 단기적으로 볼 것이냐.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아까도 그랬죠. 단기 투자 자금인데 장기 투자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했죠. 처음부터 종목 자체가 틀려요.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은 따로 있다. 그쵸? 재무제표나 기업 성장성이나 이런 게 다 좋아야 돼. 이런 거는 하려고 하는 장기 투자는. 근데 단기 투자 종목으로 샀다가 뭐가 자기 계획대로 안 되면,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그 종목 갖고 장기 투자를 한다. 이건 정말 바보, 멍충이, 쪼다, 병신이라고 해도 됩니다. 제가 이게 방송 중에 이런 욕하는 건 좀 그렇지만 정말 그런 짓 하시면 안 된다. 상장 폐지 같은 게 생기면 어떡하죠? 주식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제가 정말 답답해요. 자,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자, 하나, 호재 실적이 좋으면 주가는 무조건 오른다? 저는 노입니다. 1000만에 만만해.
호재 실적이 좋으면 주가는 오른다? 무조건 오른다? 아닙니다. 보통 보면 개미들이 호재는 뉴스를 보고 사죠. 이 페이지 정말 중요합니다. 뉴스 같은 거 보고 사는데 폭락시킨 후에 오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자, 근데 그걸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버틸 종목은 버티는데, 제가 특정한 종목은 제가 지인들한테 이 종목은 그냥 기다리세요 라고 했는데 올라 터졌죠. 기다리세요 했는데 매도를 해버리더라. 이 터져버렸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1차적으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흔들어도 기다리세요 했는데 안 기다립니다. 다 매도하고 없더라. 야, 이거 왜 이러지? 한 번, 여기 두 번째 했는데 매도가 됐습니다. 이건 기다리기로 한 종목입니다. 실적이 아주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도 이거 실적이 서프라이즈인데? 이거 왜 매도합니까? 주가가 조금 흔들린다고 이게 매도하면 안 됩니다. 어떤 특정한 종목은 이렇고, 어떤 특정한 종목은 위에서, 앞에서 한번 깼기 때문에 충분한, 매도세가 나오고, 매수세가 또 기관이나 이런 게 시그널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왜 매도를 합니까? 근데 이게 개인적으로 나는 무서웠어요. 개인적으로 무서운 거. 그건 그 사람이 공부가 안 된 거죠, 공부가. 그리고 호재 실적이 좋으면 무조건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보셨죠. 이거 다시 보면 실적은 엄청나게 좋다는데 여기 주가가 깨버렸잖아요.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실적이 엄청 좋다고 발표가 났는데 주가는 와장창 깨버립니다. 마이너스 이거 10% 정도 가버렸네요. 하루 만에. 올라가다 또 마이너스 4번, 4, 5일 동안 마이너스 한 12%, 15% 내가 까버렸네요. 그쵸? 이런 거 어떻게 이길 것이냐. 이런 것도 다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이 종목을 보면 주봉을 봐야 됩니다. 주봉을 보면 전 고점이 8,700원인데 8,700원인데 여기서 고점 찍고 있다가 구덩이를 엄청나게 파서 이 동전주 가려고 여기까지 끌고 내려갔다가 여기 지금 폭등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기 폭등을 하고 지금 300% 정도 올라왔는데 얼마 올 초까지 밀었다. 실적이 근데 엄청 좋대. 갑자기 실적이 갑자기 안 좋다가 실적이 갑자기 좋대. 이건 또 무슨 이야기지? 이렇게 갑자기 1년 만에 상관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나요? 1년이 아니고 반년 만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죠. 근데 이게 어떤 숨겨지는 어떤 뭔가가 있습니다. 그런 걸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이 종목에 대해서 숨겨진 어떤 게 있습니다. 이 차트를 왜 이렇게 깼다가 이게 올라가나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 바닥점을 내가 동그라미 쳐볼게요. 동그라미 쳐봅니다. 바닥점에서. 그리고 이거는 한번 깼죠. 깨니까 이거 더 밑으로 밀리죠. 근데 자, 자세히 보시면 이 바닥 지점의 최저점 구간을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소 이 바닥 구간에서만 사도 큰 부담은 없는데 문제는 뭡니까? 개미들이 어디 산다? 올라가기 시작하면, 터지기 시작하면 이런 데서 삽니다. 맞죠? 고점에 산다는 얘기입니다. 반대로. 이 밑에서 요 라인에서 사지 않고, 맞죠? 이 밑에 라인에서 사지 않고 위에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위에서 사기 때문에 물리는 거예요. 개미들은. 이 주봉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보셔야 돼요. 전 주봉을 많이 보는데 주봉을 보고 매수하시는 게 좋다. 자, NHN, 이 종목 같은 경우는 NHN 400일자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봅시다. 주봉이에요. 저는 여기서 이제 매수를 여기서 1차 매수, 여기 2차 매수인데, 그럼 이거는 왜 밑바닥에서 안 사고, 위에서 사냐? 밑바닥에서도 샀어요. 진짜로. 여기서 샀습니다. 1월달에 샀어요, 1월달. 12월말. 11월달부터 샀네요. 11월 며칠에 샀네요. 근데 샀다가 단타식으로 계속 했었는데, 근데 이 종목은 실적이 계속 좋아졌어요. 근데 전고점 얘기 있죠. 전고점 대비해서 이 절반 이하잖아요.
이런 관점도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저는 이게 전고점 대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잘 안 삽니다. 특정한 메인 라인을 통과하면 아무리 좋아도 그 주식은 안 사게 돼요. 밑으로 끌고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올라가면 밑바닥에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리고 호재가 뒤에 엄청 좋은 게 있어야 됩니다. 좋은 게 있어야 돼요. 좋은 게 있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종목을 사야 된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좀 힘들죠. 지금 좀 힘들죠. 뭐 종목 이름 제가 말씀드리면서 매수하라고 한 이야기 아니에요. 벌써 매수 시기는 좀 놓쳤죠. 여기서 매수를 하던가 여기서 매수를 하던가, 맞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놓친 겁니다. 지금 사시면 물릴 수 있어요. 자, 이게 어떤 호재가 있는 것과 악재가 있는 것, 호재가 있어도 아까 먼저 보여드린 차트, 이 종목 호재가 있었어요. 자, 호재가 어디 있었냐면 여기서 있었습니다. 자, 호재가 여기서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발생을 해서 주가 올라가다가 이 주가가, 자, 이게 얼마였냐, 6,000원짜리가 1,500원까지 내려갔습니다. 이게 호재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까고 내려갈까? 왜 까고 내려갑니까?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호재가 있어도 밑으로 끌고 내려갑니다. 이게 호재가 있고 난데 악재도 생기고 막 고의적인 악재도 생기고 이런 현상이 계속 벌어지다가 막판 바닥에서 결국은 뚫고 올라가네요. 지금 실적이 좋대도 이런 거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구덩이를 이렇게 심하게 파는 이런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을 것이냐. 이런 거 연구를 해야 된다. 관찰을 하셔야 된다. 그렇죠? 관찰을 안 하면 어떻게 찾아요? 지금 어떤 장세에 어떤 투자가 적합할까,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어떤 장세인지 이게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고 노트 정리를 꼭 해야 돼요. 지금 보통 보면 개미 분들 보면 저점 같았어요. 소문이 좋았어요. 좋은 뉴스가 있던데요. 그래서 샀는데요. 좋은 뉴스가 있는데 이 좋은 뉴스는 믿지 마세요.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 맞죠? 좋은 뉴스가 있더라도 주가가 밀리면 팔아야 된다. 손절해요. 손절. 주가 흐름대로 다시 올라가면 다시 사면 되잖아. 왜 밀리는데 가만히 있냐는 겁니다. 그건 가짜 뉴스 가능성이 있죠. 좋은 뉴스, 소문, 특히 소문은 좀 조심해야 돼요. 소문은 가짜가 훨씬 많아요. 소문은 아니야. 소문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소문에 어떤 뭐 문자 받고 사는 분 있잖아요. 그 하한가 뭐 많죠. 하한가. 이거 정말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2년 정도 있다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하이센 같은 게 소문 엄청 터지다가 하한가 몇 번 갔죠. 몇천만 원. 수익이 나도 지나친 목표가로 인해 무조건 손실이 말 40% 이상 돼야 매도하는 이런 이상한 습관 가지는 사람들도 많더라. 수익이 2%, 3% 났는데 7% 났는데 팔지를 않아서 마이너스 17% 가 있고 40%가 있고 이런 분이 많아요. 수익 났는데 이거 왜 안 팔았냐고 그러면 그냥 들고 있는 게 수익 날 것 같았어요. 네? 지금 장세가 계속 바뀌는데 장세는 멈춰 있지 않잖아요. 어떤 트럼프가 말 한마디 하면 그 반대로 가는데 거기에 따라서 맞춘 흐름대로 이렇게 투자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하질 않는다. 그것 때문에 완전히 인생 낭패를 보시는 거예요. 과욕을 버리셔야 됩니다. 과욕. 아까 그랬죠. 어떤 특정한 종목의 믿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주식은. 장기 투자하려고 하면 다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장기 투자는. 매수 지점이 좋아야 한다. 이게 맞는 말이지만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어요. 그렇죠? 매수 지점이 가장 중요한 건 맞아요. 매수 지점이 가장 중요한데 매수 방법도 중요합니다. 매수 지점과 매수 방법. 제가 맨 마지막 장에 하는 방법이 조금 이제 제 하는 방식이 있어요. 매수 지점 찾는 거. 그 다음에 매수 지점 찾아놓고도 저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정확하게 맞추려고 노력을 하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특정 시건을 찾아서 원칙을 세우고 매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게 이제 특정 시건을 어떤 때 매수를 하는 게 맞겠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다시 차트를 보면 이 종목 보면 제가 이거는 흔들 수 있다. 여기서 흔들고 여기서 흔들고 여기서 흔들 수 있으니까 요건 여기서는 단타를 했잖아. 여기서부터는 이제 정확 매수를 했거든요. 매수를 했는데 요런 경우에는 흔들 수 있으니까 기다리세요 했는데 안 기다리더라. 여기가 흔들렸죠. 흔들렸지만 이게 흔들린다고 해가지고 이거 손절을 했거나 수익 실현을 해버리고 본전까지 팔아버렸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야, 지인들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추천해달라고 해줬는데 기다리셔야 된다. 여러분, 수급이나 이런 게 전체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래 매출 그 정대율 같은 것도 좋기 때문에 이게 돌파할 거다 했는데 결국엔 파시더라. 내려가니까. 다른 종목은 안 팔고 있고 이 종목을 팔았다. 야, 전 왜 다 그 종목은 팔아야 된다고 했고 이 종목은 팔면 안 된다고 했는데 반대로 하시더라. 그건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어떤 자기만의 고집과 노하우가 있겠죠. 근데 노하우가 틀렸어요. 그분 노하우가. 자, 매일 꾸준히 공부하고 주가 흐름과 사건들을 기록해야 된다. 매일 꾸준히 공부하고 주가 흐름과 하루 2시간씩 공부, 주식으로 성공하시려면 반드시 제가 주제를 달아야 되겠네요. 자, 주식 투자로 성공하려면 하루 2시간씩 매일 꾸준히 공부하고 주가 흐름과 사건들을 기록해 두셔야 됩니다. 하루에 2줄 이상 꼭 하셔야 돼요. 중간에 포기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초보자 개미가 됩니다. 중간에 그 하나의 시간을 놓치면은 그런 시간이 왔을 때 막 헤매요, 사람이. 아, 이럴 때는 이렇게 되구나. 요번 10월달, 9월달쯤 되면 폭락하겠구나. 추석장은 항상 폭락했는데 10번 중에 7번 폭락했으니까 이번 추석장 또 폭락하지 않을까. 이런 거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미리 예측하는. 폭락할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는데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것일까? 추석장에도 올라갔던 종목들은 항상 있었거든. 자, 나에게 맞는 투자 포지션을 발굴하자. 자, 나는 장기 투자, 중장기 투자, 초장기 투자. 나는 성격상 단기 투자밖에 맞는 게 없다. 단기 투자 하시면 되겠죠. 근데 하시면 되냐?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중장기 투자, 난 단기 투자 해보니까 결국엔 중장기 투자가 맞는 것 같아. 근데 중장기 투자를 하실 때 필요한 게 뭐냐? 필요한 게 있어요. 필요한 게 있는데 필요한 거는 안 따지시고 그냥 무작정 사서 무작정 중장기 투자입니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단기 투자도 단기 투자만의 어떤 방식이 있고 기술이 필요합니다. 기술을 무시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러시면 안 되죠.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이나 몇 달 안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몇 달 안에 되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분이 너무 많다. 공부는 안 하고 자꾸 100만 원 갖고 연습하라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갖고 연습하고 돈 잃으면 주식 전부 다 그러고 몇 번밖에 안 하고 500만 원 갖고 하면 몇 번밖에 시도 못해요. 자꾸 손질 나면 1000만 원 갖고 해도 마찬가지고 100만 원 갖고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내 돈이 2천만 원 정도 있으면 100만 원, 200만 원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두 종목 정도 사서 한 종목만 사서도 안 되고. 자, 단기 투자가 매력이 있는데, 자, 단기 투자 매력이 있죠. 하루에 2% 뛰기, 3% 뛰기 모아도 잘 하시는 분은 몇 년 동안 몇만 프로 이렇게 가시는 분 있더라고요. 자, 단기 투자 기술은 있는가? 단기 투자 기술이 필요하죠. 이 기술 진짜 많이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많이 필요해요. 단기 투자 기술. 단기 투자 시간은 되는가? 단기 투자는 시간이 꼭 중요하죠. 단기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5분에서 20분밖에 안 돼요. 그렇죠? 하루에 5분에서 20분인데 그 시간이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죠. 주식 정시가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직장인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직장인은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단기 투자를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냐? 아니죠. 절대로 불가능하죠, 이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직장인은 불가능한 겁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알아요. 해보시면. 자, 왜 그러냐면, 아침에 내가 회의 들어가는 시간 주가가 폭등하고 있다가 회의 나오고 난 뒤에 내가 주식을 이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폭락하는 주식을 사게 되면 망하는 거죠. 계속 그거밖에 안 돼. 이런 사람도 제가 많이 봤어요. 난 단기 투자할래요 했다가 종목을 제가 불러줬는데 옛날에 좀 도와달라 해서 불러주면 그 종목이 벌써 17%까지 올랐어. 제가 불러준 시간은 4%, 3% 지점인데 17%까지 올랐는데 그분 17% 삽니다. 회의 갔다 와가지고 삽니다. 우리는 저는 다 팔았는데 이미 저는 12%, 17% 중간에서 다 팔았어요. 매도를 했는데, 분할 매도를 했는데, 그 평균 수익이 12% 정도 났는데, 이분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해요. 며칠 뒤에 마이너스 34% 되니까, 선생님 이거 어떡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단기 투자가 됩니까? 안 된다. 단기 투자 원칙은 뭐예요? 3, 4% 사가지고 올라가서 또 2%의 수익 실현 딱 걸어놓고 딱 기다리고 있다가 더 뛰면은 올라갔을 때마다 한 번씩 분할 매도하고 2% 내가 뭐 다른 일을 하다가 갔다 왔던 2%에 걸려가지고 팔리면 팔린 대로 그걸로 오늘 끝인데 그렇게 안 하시는 원칙이 없는 분. 그리고 직장인들은 손대면 안 돼요. 시간이 내가 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거는 단기 투자는 절대로. 주식은 자기가 원하는 시간이 있어요. 단타할 수 있는 시간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미. 자기가 원하는 시간대 할 수 없는 게 단기 투자예요. 직장인은 절대로 하는 투자. 중장기 투자가 적합하다. 자, 중장기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건 스윙 투자이죠. 스윙입니다. 스윙 투자인데 스윙 투자는 직장인도 가능하죠. 가능한데 문제는 뭡니까? 산업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산업 분석. 그 다음에 기업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재무제표 볼 줄 알아야 돼요. 매수 타점 잡는 거. 매도 타점 잡을 수 있나. 이거 다 알아야 되죠. 매도 타점이라는 게, 자, 이 중장기적으로 이건 전부 다 뭐 맞춰가지고 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글로벌 악재가 생겼을 때, 자, 변수가 생겼을 때, 글로벌 악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대응하는 방법. 이거 때문에, 이것도 계속, 제가, 저한테 뭐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 매도해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3년 정도 들고 있으면 되겠죠? 아니요, 이거 파세요. 지금 이거 뭐 안 팔면은 마이너스 20%에서 한 마이너스 70%가 내려갔다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릴 수 있다. 라고 했더니 나는 무작정 기다려. 그게 엄청나게 3년, 4년 걸릴 수 있는데요. 3년, 4년 동안 그걸 다 까먹고 기다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제가 팔고 다시 내려와서 다시 사면 된다고 해도 안 팔고 있다가 진짜 마이너스 40% 내려가니까 그때서야 손절을 하더라고요. 야, 이건 뭐지? 이 변수 글로벌 악재가 생기면 모든 주식은 한국 증시는 다 폭락하죠. 주생 올라가는 종목 없잖아, 한국. 글로벌 악재가 생기면 한국 증시는 다 폭락했어요. 아무리 좋아도. 삼성전자고 뭐고 그렇죠? 다 폭락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변수가 있습니다, 변수가. 특정한 종목 계속 끝까지 오를 수가 없다. 주구장창 오르지 않는다. 이거 무시하시는 분은 이런 그거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한 달, 두 달만 다 알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모르죠. 2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뭐 저처럼 기업 분석, 산업 분석을 뭐 18년 정도 했거나 그러면은 알 수 있죠. 그런 상태에서 주식 공부를 한 3, 4개월 해가지고 맞춰가면서 하면, 연습하면서 하면 좀 맞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산업 분석이나 기업 분석을 이제 시작하면서 주식을 투자를 공부한다. 그러면 2년 정도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18년 정도 했기 때문에. 전 노트도 이런 분야의 기업 관련된 노트 같은 거 있죠. 노트 정리를 한 3, 40권 했어요.
빡빡하게.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은 없다. 자, 노력하면 됩니다, 여러분. 단기 투자 기술 2년간 매일 거래하면서 터득해라. 2년간 100만, 200만 갖고 매일 거래를 합니다. 매일 거래를 하되 원칙을 지키는 거래를 해야 돼요. 자, 2년 거래를 했다고 하면서 원칙 안 지키고 그냥 주구장창 방치하는 거래, 이거는 거래가 아닙니다. 2년 동안 거래를 했는데 1년에 그 거래 일수가 200일입니다. 365일 중에 거래할 수 있는 일수가 190일에서 220일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 어떤 시점마다 다르죠. 정확한 건 아니면 200일, 평균적으로 200일, 211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거래일수 동안 본인이 거래할 수 있는 거래를 최소한 150번 정도 이상 하셔야 됩니다. 1년에 150회. 1년 150회 이상. 연 150회 이상. 그러니까 연 150회 이상 사고 팔고를 해야 된다. 매수 매도를 해야 된다. 뭐 좀 적게 하면은 120회 정도 볼게요. 연 120회 이상 매수 매도를 했다. 이런 가정에서도 이게 단기 투자 기술이 생기는 거지. 내가 뭐 30번 정도 해놓고 내 경력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2년 동안 240번, 최근 2년 동안 200번 이상 하셔야지 시그널을 알 수가 있어요. 뭐가 잘못됐는지. 그리고 하루에 나머지 거래 시간 빼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그 차트 분석을 해야 됩니다. 차트 분석이 굉장히 중요하죠. 단기 투자는 분봉이나 일봉이나 주봉 이런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재료 분석도 같이 해줘야 되고. 중장기 투자 기술은 2년간 산업 분석, 기업 분석, 재무제표 보는 거, 그렇죠? 차트와 요거자 단기 투자, 중장기 투자 이 두 개 다 나눠서 보면 여기까지, 요거까지 보고, 요거는 별도로 단기 투자와 중장기 투자 별도로 차트와 수급 상관관계 패턴을 또 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자, 주봉, 월봉, 일봉, 분봉, 호가창. 분봉은 30분봉, 뭐 1분봉도 중요하죠. 급등 급락할 때 1분봉, 3분봉. 그다음에 그 급락했다 다시 올라갈 때는 30분, 60분봉. 전 단타 할 때는 30분, 60분봉인데. 자, 호가창도 봐야 돼. 호가창이 이게 올라갈 수 있는 호가창인지 그냥 공매도 칠 호가창인지, 올라가다가 완전 폭락시켜버리는 호가창인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패턴이 있거든요. 패턴, 호가창 패턴이에요. 호가창 패턴 모르면 단타 하면 망합니다. 망해요. 호가창 패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가창 패턴을 모르고,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공매도 대체 잔고가 이거 20%씩 증가하는데, 이게 그날 사면 이거 정말 쫄딱 망합니다. 공매도 대체 잔고가 20%씩 막 증가하고 있는데, 와, 이거 호재트를 또 사보세요. 주가가 40%까지 밀립니다. 조심하세요. 대차 잔고가 늘어났다고 하는데 그걸 사는 사람은 진 주식을 하지 말아야 돼요. 야간 선물이 다음날 아침에 오전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테마군. 테마라는 거는 뭐 전기차 섹터가 있고 뭐 그래핀 섹터가 있고, 이게 있죠. 섹터 테마.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 테마별로 움직이는 어떤 호재별로, 악재별로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내 테마, 내 종목이 어떤 테마인지 모르고 가만히 있다 뒤통수 당하는 경우 많습니다.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건, 특정한 사건, 미사일, 북한이 미사일을, 핵미사일 쐈거나, 뭐, 아니면 뭐, 그냥 일반적인 그냥 공지된 미사일 이런 건 별 상관없지만, 핵미사일 같은 거, ICBM 같은 거 쏴버리면 미국이 가만히 안 있기 때문에 폭락합니다. 한국 주식도. 그 다음에 일본 아베가 또 이상한 말 한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시진핑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무슨 한마디 좀 심각한 말을 한다. 협박성, 이런 말을 한다. 그런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뭐 무역 분쟁 다시 한다. 이렇게 한 사건들을 발생하면 이것도 큰 문제죠. 주식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반대로 호재가 될 수도 있어요. 이 사건이라는 거는. 이 사건이 곧 재료예요. 이 변동하는 시간을 다 파악을 해야 됩니다. 파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트에 2년 동안 관찰하면서 계속 써봐야 돼요. 그리고 과거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를 공부를 해야 되고, 책도 사봐야 되겠죠. 책도 사보시고, 그리고 뭐 저 같은 사람들의 그 강의 같은 것도 좀 많이 보시고,
자, 나만의 소소한 팁. 마지막으로 나만의 소소한 팁을 한번 봅시다. 주봉상 마이너스 40% 내려오지 않은 종목은 손대지 않는다. 손대는 종목도 있긴 합니다. 그거는 제가 밑에 적어놨어요. PBR 밴드가 이미 고점인 경우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PBR 밴드가 하단에 있는 경우에만 들어가는데, 근데 특정한 종목은 이게 뚫어내버린 종목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그게 계속 올라가는 거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매수한 종목 중에. 자, PER 밴드와 ROE 계산이 필요하다. 이거 뚫고 난 뒤에, 자, PBR 밴드가 하단일 때 들어갑니다. 저는 대부분 이제 주봉상 마이너스 40%만 70% 찍으면 그 장기적으로 2년 3년 동안 찍으면 PBR 밴드가 하단에 옵니다. 그러면 그 종목이 어느 정도 더블 라인 그린다 그러면 매수를 하게 되는데, 근데 이게 이미 고점인 종목인데도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PER 밴드와 ROE를 계산을 해야 돼요. 이게 주가의 가치가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매출 구조가 더 좋아졌기 때문에 순이익이 발생하는 이런 관점을 계산을 줘야 됩니다. 이건 약간 복잡한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미래성장 산업군에 속하지 않는 종목군에 투자하지 않는다. 자, 저는 미래성장 산업군이 아니면은 저는 투자를 좀 자제합니다. 제약바이오주 같은 것도 하더라도 저는 철저하게 원칙을 정해놓습니다. 고액 투자죠. 하지 않는다. 소액 투자는 합니다. 고액 투자하지 않아요. 고액 투자를 했더라도 그건 며칠 상간 다 빼버려요. 5, 6만 정도 나와도 다 빼버립니다. 그건 수익 정도 거두고 다 빼버려요. 이제 호재가 터지기 때문에 들어가긴 하더라도, 고액을 들어가더라도 이게 올라가다가 내려올 듯 하면 분할 매도를 다 해서 정확하게 원칙을 지키는 걸 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원칙을 안 지킨다. 대외 악재가 매우 크게 발생할 때는 중장기 스윙 투자를 중단하고 관망한다. 대외 악재가 저한테는 항상 중요한 게 대외 악재입니다. 주식을 할 때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대외 악재가 생기냐, 대외 악재, 호재, 반대로 보면 호재도 맞아요. 대외적으로, 자, 지금 대외 악재가 뭐예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자체가 대외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악재인데, 트럼프는 지금까지는 대외 악재입니다. 트럼프의 트윗 한마디가 대외 악재가 돼요. 그렇죠? 지금 무역 분쟁이 중국을 겨냥한 어떤 무역 분쟁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일본에 대한 그 환율 이런 것도 또 때릴 수 있거든요. 이런 대외 악재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저는 대외 악재가 생기면 중장기 스윙 주식 투자 다 중단해버렸죠. 단타만합니다. 단타만해요. 중장기 스윙 투자는 특정한 시그널에서 사서 이걸 밑으로 까이면은 이게 어떤 패턴이 있죠. 주가가 이렇게 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한 번, 두 번 걸쳤으면 이런 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이게 안 무너지면 안 팔지만 무너지면 바로 분할 매도 해버립니다. 이렇게 이런 패턴이에요. 저는 약간 이런 게 약간 중요하고요. 대외 악재가 가장 우선돼야 됩니다. 단기 투자는 철저하게 당일 기준으로 하거나 3일 이내에 매도한다. 단타는 30분봉과 60분봉 저점이 튀어오를 때만 매수한다. 저는 미리 이런 종목을 20개 정도 찾아놔요. 20개 찾아놓고 제 지인들한테도 제가 불러줍니다. 이게 60분봉이나 30분봉에서 올라오는 종목만 사라.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거 사지 말고, 내려갔다가 60분봉이나 30분봉에서 다시 톡 올라오는 종목 3%, 4%쯤 이미 10% 올라가 버리면 사면 안 돼요. 3%, 4%쯤 사라는데 그걸 끝까지 7%, 12% 샀다가 물려가지고 하시면, 그리고 며칠 뒤에 왜 사냐, 그걸 불러줬더니 폭등을 했는데 며칠 뒤에 샀다고 지금 마이너스 17%. 3%, 4% 더 그게 벌써 한 20% 정도 올라갔다가 밑으로 까진 지가 며칠, 정말 오래됐는데 2주, 3주가 지났는데 그걸 아직까지 들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이거 왜 이렇게 들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사놓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왜 삽니까? 아니면 물어나 보시지. 쪽팔리니까 안 보시는 거예요. 물어봐야 됩니다. 돈이 걸려있는데. 저한테 맛있는 거 한번 사주고 말면 되잖아요.
안 사줘도 됩니다. 장기 투자 분할 매수 중인 종목이 아니라면 자동 매매 스탑로스 기능을 반드시 활용한다. 장기 투자도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되고요. 단타는 철저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2% 수익 실현 조건을 걸고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이거 단타는 철저하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2% 수익 실현만 딱 걸어놓고 하다 보면 만약 그 수익이 3% 났다가 2% 안 내려오면 안 팔리잖아요. 5% 되면 계속 올라가는 거고 5%까지 올라가고 10% 올라가면 그 7%에다 걸어놓으면 되잖아. 다시 올리면 되잖아. 자동 매매 수익 실현 조건을 배우셔야 돼요.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그 위에다 걸어놓으니까 안 팔리는 거지. 밑에다 걸어야 되는데 이거 바보같이 걸면 안 돼요. 그리고 장기 투자할 때 현금 비중 꼭 두셔야 돼요. 장기 투자 분할 매수 종목은 현금 비중을 안 두고 하시면 한 종목마다 장기 투자하기로 결정한 종목마다 현금 비중을 50% 정도 두셔야 됩니다. 안 두면서 다른 종목 다 사버리면 그거는 장기 투자가 안 돼요. 장기 투자 안 됩니다. 장기 투자 하시려면 철저하게 그 종목에 대한 여유 자금을 딱 별도로 빼놓고 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녹화 방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슈월드 TV였습니다.